정말 잘못하면 이자만 내다가 인생 종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안녕하세요, 고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얼마 전에 오피스텔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나 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다른 곳들에 관심을 가질 거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나 영상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기사 보면 땡큐 트럼프 금리 더 낮아지면 서울 아파트 말고 상업용도 훈풍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 비판적으로 좀 보고 제 생각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또 경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경매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도 유동성이 몰려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은 싸지겠죠. 그리고 돈이 싸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생긴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은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혔습니다. 유동성 확대가 곧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다? 현실과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멈춰버린 상황인 거죠.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만 일부 움직일 뿐이고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고, 한 줄의 기사를 보고 이제 시장이 살아날 거다, 막 이렇게 휩쓸리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핵심 상급지, 지방은 광역시 위주로 차별화된 시장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서울의 일부 지역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강남 한강변 재건축 특수한 곳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지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 정말 몇십억 들고 있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곳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토지나 이 특수 물건, 뭐 이런 것들 할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얘기하는 주거용 물건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경매에서 좀 싸게 살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는 아파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저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한 줄 내용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호가가 낮아진 매물이 나오면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완전 현실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가 공실률은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 산업구조 변화, 온라인 소비 확대, 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지금 상가 임차해서 요식업이나 일부 이런 것들은 하려고는 하지만 다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 상황 같은 경우는 세를 못 주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이런 물건들을 싸게 낙찰받으면 뭐 할까요? 이걸 빌려 써줄 임차인도 없고 이걸 사줄 사람이 없는데, 말했던 것처럼 상가 낙찰받으면 관리비나 이자 공실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차저차 이자 좀 내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금방 지나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가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상가나 좋은 토지 같은 경우는 경매까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연락을 해요. 이런 상가, 이런 토지 경매 넘어갈 것 같은데 너가 좀 여유가 있고 너가 이 상가나 토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사가는 거 어때? 이렇게 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기 전에 이런 좋은 상가들을 이미 다 사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매 나오는 상가들이나 토지 보면 뭐죠? 타 구분 상가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토지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물론 좋은 상가나 토지가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하지만 이런 좋은 상가나 좋은 토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고, 경쟁자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 이 물건, 이 부동산을 싸게 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 빌딩이 하나 나왔는데 거의 100명 정도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다 돈 있는 분들이고 다 여력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의 100명 넘게 몰린 이 빌딩을 싸게 낙찰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매라는 거는 경쟁자들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싸게 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사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숫자, 통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사에 보면 7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빌딩 거래량은 총 1224건으로 전월 대비 9.1%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만 보면 늘어난 것 같지만 거래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50억 미만의 중저가 빌딩입니다. 이건
어떤 여력이 있고 믿을 만한 법인에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해서 소액 빌딩을 매입을 한 겁니다. 공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예요. 실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딩 같은 경우는 뭐 3, 4%, 5%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는 제 주변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또 빌딩 투자가 유행이었었죠. 이 빌딩 투자는 정말 잘못하면 이자만 내다가 인생 종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거래량이 증가됐다,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선 어떤지, 그리고 이게 진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돼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투자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죠. 설령 돈을 번다고 해도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온전히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갖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 매번 하는 얘기 있죠. 경매로 돈 벌고 싶다? 그럼 저는 무조건 황금성이 좋은 주거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중에서도 빌라, 아파트, 반지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파트를 해야 되겠죠. 빌라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낮죠. 사줄 사람이 없고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거용은 최소 사람이 살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반지하에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거죠. 경매의 목적은 싸게 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싸게 사서 되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매는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싫어하는 걸 싸게 사서 일반 시장가보다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매 같은 경우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못 투자해서 시간이나 돈이나 내 마음이나 고생만 하시고 끝나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경매를 하는 초보자의 입장이라면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상가나 토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황금성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아파트 대출 안 되는데요. 지방 아파트 다 대출되고 매매사업자 낸다라고 하면 단타로 했을 때 양도세 혜택도 지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상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데 주거용 물건을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사고팔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특수 물건이나 좀 난이도 있는 물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특수 물건이나 상가나 어려운 물건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무리해서 투자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제 얘기를 좀 합니다. 저도 지금 상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상가 지금 운영이 힘들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 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를 한번 맞추게 됐을 때는 10년 동안 그 세입자에게 받아야 되는 월세를 변경하지 못해요. 임대차 보호가 일반 주거용 물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좀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좀 운영하고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보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금리 인하가 온다고 해도 주택 거래는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기사에서는 온기가 돌 거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공실 리스크와 산업 침체가 냉정하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용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내 상황과 내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가 이야기하면서 영상 좀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영상들 만들면서 제 생각도 정리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